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친척집을 전전하다 결국 거리로 내몰린 처녀는 남의 집 문전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얼굴은 때로 얼룩졌고 옷은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같은 마을 부잣집에는 머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일했지만 주인 영감은 인색하기로 소문났고 머슴에게 주는 품삯도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래도 머슴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언젠가는 돈을 모아 작은 땅이라도 장만하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머슴은 장에 다녀오는 길에 대문 앞에 쓰러진 처녀를 발견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기력을 잃고 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슴은 망설이지 않고 처녀를 업어 헛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자신의 누추한 방이었지만 따뜻했고 저녁으로 받은 보리밥을 물에 말아 처녀에게 먹였습니다. 처녀는 사흘 동안 헛간에서 쉬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머슴은 주인 몰래 자신의 식사를 나눠주었고 처녀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처녀가 말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머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조리나 잘하시오. 나도 먹고 사는 게 빠듯해서 도와드릴 게 없으니 기운 차리면 떠나시오. 하지만 처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헛간을 청소하고 머슴의 낡은 옷을 기워주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는 일도 도왔습니다. 머슴은 처음엔 난처해했지만 점차 처녀의 성실함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주인 영감이 머슴을 불렀습니다. 내 놈, 헛간에 여자를 들였다며? 당장 내쫓지 않으면 너도 쫓아낼 것이다. 머슴은 황급히 처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제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할 순 없어요. 전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머슴도 결심했습니다. 아니오. 내가 함께 떠나겠소. 이제 이 집에 미련은 없소.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산 너머 다른 마을로 가서 품팔이를 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길을 가던 중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다리를 절며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처녀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허리를 다쳐 집에도 못 가고 있네. 저 고개만 넘으면 우리 마을인데. 머슴은 망설임 없이 노인을 업었습니다. 고개를 넘어 노인의 집까지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노인의 집은 생각보다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노인은 감사하다며 하룻밤 묵어가라 했고 두 사람은 정중히 사양했지만 노인의 간곡한 권유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처녀는 수저를 들다 깜짝 놀랐습니다. 밥상 밑에 은자 한 냥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처녀는 조용히 은자를 집어 노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받았습니다. 한편 머슴의 밥상 밑에도 은자가 있었고 머슴 역시 노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젊은 사람들, 어디로 가는 길이요? 머슴이 대답했습니다. 품팔이하며 살 곳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제안을 들어보시오. 나는 이 마을에서 장사를 하는데 일손이 필요하오. 두 분이 일해주신다면 넉넉히 품삯을 드리겠소. 두 사람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노인의 집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은 한약재를 다루는 상인이었는데 약초를 손질하고 포장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았고 노인은 약속대로 후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실히 일했고 노인은 그들을 점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노인이 두 사람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사실 고백할 것이 있어. 첫날 밤 밥상 밑에 은자를 둔 것은 일부러였어. 그대들의 마음을 시험해본 것이요. 두 사람은 놀랐지만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 돈 앞에 정직한 사람이 드물어. 그런데 두 분은 가난하면서도 욕심내지 않았어. 그래서 더 지켜보았는데 역시 믿을 만한 사람들이요. 노인은 책상 서랍을 열어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 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을 찾고 있었어. 그런데 그대들을 보니 마음이 놓이요. 머슴과 처녀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품삯을 받고 일할 뿐입니다.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이 없다니 바로 그 겸손함 때문에 그대들에게 맡기려는 것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두 분이 혼인하여 가정을 꾸려야 하오. 그래야 내 재산이 잘 쓰일 것이요. 두 사람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함께 지낸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에게 정이 들었지만 처녀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 감히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고 머슴도 가진 것 없는 자신을 생각해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노인의 중매로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고 노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다음 날 처녀가 머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께 고백할 것이 있어요. 머슴은 의아해하며 처녀를 바라봤습니다. 처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거지가 아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진짜 거지가 되기 전의 일이에요. 처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양에서 큰 상단을 운영하던 상인이었어요. 하지만 동업자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죠. 어머니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뒤따라가셨고요. 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지 행세를 하며 그 동업자를 찾아다녔어요. 머슴은 충격받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속인 것이요? 처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숨을 곳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며 마음이 변했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죠. 당신의 선함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다 들었소. 노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그 동업자 말이요. 혹시 이름이 김상곤이었어? 처녀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노인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요.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처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머슴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은 아니요. 다만 진실을 말하고 싶소. 당신 아버지 서진사님은 내 절친한 벗이었어. 우리는 함께 상단을 키웠어. 그런데 내가 욕심을 부려 단독으로 큰 거래를 추진했다가 실패했어. 그 빚을 갚으려 상단의 돈을 몰래 썼고 그것이 발각되어 상단이 무너진 것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사님은 내가 배신했다 생각하고 돌아가셨어. 하지만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어. 빚을 갚으려 이곳으로 와서 밤낮으로 일했어. 20년이 걸려 빚을 다 갚고 재산도 모았어. 그리고 서진사의 유족을 찾아다녔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처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저를 알아보셨나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당신은 어렸을 때 한 번 본 적이 있어.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
하지만 바로 밝히면 당신이 떠날 것 같아 지켜보았소. 당신의 마음을 시험한 것도, 재산을 물려주려 한 것도 모두 속죄의 뜻이었소. 머슴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머슴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도 양반가 출신입니다. 영모에 휘말린 집안의 아들로 살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머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비함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 숨겨진 진실,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처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아버지는 당신을 끝까지 벗으로 여기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상군이도 불쌍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노인은 오랜 죄책감에서 벗어나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녀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고 머슴도 함께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그 후 세 사람은 함께 약재삼을 운영했습니다. 처녀는 장부를 맡았고 머슴은 물건을 다루었으며 노인은 경험으로 조언했습니다. 상단은 정직과 신의로 소문이 났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약을 외상으로 주거나 무료로 나눠주어 덕을 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세상을 떠날 무렵 그는 평화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20년이 가장 행복했어. 두 사람을 만나 속죄할 수 있었고 진정한 가족을 얻었어. 두 사람은 노인을 아버지처럼 급진히 모셨고 노인의 묘 앞에서 매년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지 처녀와 머슴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난했고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직과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신분과 재산보다 마음씨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 부부를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마을에 서당을 세워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도 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용서하고 새로 시작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거지 처녀는 사실 양반가 딸이었고 머슴은 역시 양반가 아들이었으며 악인으로 보였던 노인은 속죄하는 사람이었다는 반전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분이나 과거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씨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는가? 과거에 집착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용서와 화해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야기를 살아 숨쉬게 합니다.